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정오를 35분 지났습니다. 낮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당대표의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 의원들은 대선을 앞둔 때 당대표의 내부 총질을 더 용인할 수 없다 라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어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 소관 밖의 사안이다 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나 이 대표나 정권 교체를 하라는 사명을 띠고 선출되었다라고 막 덕담 비슷하게 하고 넘어갔지만은 이준석의 행동은 계속 내부 총질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도저히 이준석을 안고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퇴 결의안이 이준석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헌에 적힌 절차로는 강제 사퇴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가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에 걸쳐서 거의 독재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권한 속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더구나 사퇴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않는 이준석을 뭐 직무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출당시킨다든지 하는 게 당무 우선권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하는 해석은 그건 뭐 각자 다 다를 텐데 문제는 그걸 행사해 보면 알겠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그러니까 투표를 한 일주일 앞두고 당시 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이던 홍준표 씨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를 했던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징계를 취소를 해야 되니까 당시 당 지도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징계 취소하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이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해버리면 뭐 그만이에요. 그거 가지고 무슨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 하든 말든 이준석이를 그냥 두는 것과 이준석의 내부 총질을 그냥 두는 것과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깔끔하게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버리고 이준석을 아예 해당 분자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사실상 뛰고 있는 내부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원들은 부글부글 합니다. 또 여론도 지금 이재명 지지 세력 이외에 이준석을 편들고 있는 여론은 뭐 미미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동래북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리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을 물리친 다음에 비상대책기구를 만드는 게 맞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비장한 모습, 벼랑에 선 모습을 보여주어야 윤석열 후보가 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오늘은 전철역 앞에서 행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사건건 이준석이가 말을 하면은 정치기자들이 그걸 쓰고 요걸 또 국민의힘 내분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국민의힘 내분은 아니죠. 내분은 뭐 50대 50, 60대 30으로 싸워야 내분이 있지. 지금 이준석을 사고 도는 사람이 뭐 한 5%나 됩니까? 이건 내분도 아닙니다. 응징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까지, 그동안 이준석을 편들던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이준석 비판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이준석이 기댈 곳은 없습니다. 빨리, 이건 근데 이 문제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아마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니까 수백만 표가 날아갔는데, 이제는 이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이준석의 행패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느냐,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동정심, 또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은 이준석 처리는 하나의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홍보를 잘 해야 되겠죠. 아직도 일부 기자들은, 정치적 기자들은 이준석 편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쓰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그렇게 계속 이준석을 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준석 띄워주었던 기자들 명단이 이제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서 이준석의 행동을 기이한 행태라고 했는데, 한편 어느 정치 기자가 쓴 기사는 보면은 이준석을 완전히 감싸고 옹호하는 그런 투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대세를 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이미 이준석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영향력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러나 머리를 잘 쓰면은 이준석의 영향력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이준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런 이준석을 편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그 정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프락치를 보냈다는 고백이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